통계로 보는 부동산 세상, 나나부동산. 답답해서 직접 부동산 통계 분석 자료를 만들기로 한 직장인 유튜버랍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의 은혜는 절대로 안 잊는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조금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이 부동산 분석 영상 만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꾸준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느 지역 분석 영상을 가지고 왔냐면은 바로 대구광역시의 부동산 상황,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구광역시 아파트 부동산 상황을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대구시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뉴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아실 겁니다. 대구 지역이 굉장히 좀 부동산이 침체 상황에 있고 좀 반등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뉴스 여러분들이 아마 좀 몇 번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제가 오늘은 대구의 아파트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프로 있는 그대로, 숫자로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대구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혹은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각 구의 실제 거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 거고, 현재 미분양 상황이 어떤지도 있는 그대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대구 분석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황을 좀 보려면은 2010년도 초반부터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선이 대구광역시의 그래프고, 여기 있는 녹색 선은 전국의 그래프 상황입니다. 전국의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전체 데이터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요, 2020년대 한 초반부터 해서 아파트 가격이 전국 대비 급격하게 오릅니다. 이 그래프 보이시잖아요. 그죠? 요게 대구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 보이죠? 전국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상승 추세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대구는 급격히 한번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한 번 더 상승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본다면 대구 같은 경우는요, 이미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한 2015년까지 아파트가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번 했었어요. 이 수성구, 북구, 중구, 남구, 달서구 할 거 없이 대구광역시에 있는 모든 구에서 일제히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한번 상승을 한 적이 있다. 요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대구도 코로나 때 한 번 더 상승을 하죠. 자, 이제 검색 기간을 2019년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데이터인데, 자, 대구 같은 경우도 2019년도부터 쭉 뭐 평행선을 달리다가 2020년도부터 해서 쭉 한번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대구 같은 경우는 전국보다 하락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이따 자료를 좀 보여드리기도 할 거지만은, 대구의 모든 구의 아파트 가격이 코로나 이전으로 이미 떨어졌어요. 제가 그건 좀 이따 실거래 분석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대구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엄청나게 한번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2019년 혹은 2020년도부터 한번 코로나 시기에 상승을 했는데, 이게 22년부터 하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냐?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코로나 이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구의
모든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019년도의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승분이 이미 모두 상쇄가 됐고 코로나 이전 시기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그거는 제가 그냥 실거래 데이터 분석하면서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아파트 전세 가격 한번 볼까요? 전세 가격도요. 전세 가격도 뭐 사실 이 노란색이 이제 대구 그래프인데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언제부터 떨어졌냐? 이때부터 떨어졌죠. 2021년 12월부터 떨어지면서 전국 대비 엄청나게 전세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뭐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차피 대구 지역이 모든 게 하락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럼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많냐, 팔려는 사람이 많냐 하는 이 수치인데 이 선 가운데 선 아래로 그래프가 있다는 거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전세를 이제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냐,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냐, 요 수치인데 요것도 요 선 아래 있잖아요. 이미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전세를 구하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이제 이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앞으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냐 상승하지 않느냐는 결국 아파트 거래량이 좌지우지하거든요.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요. 2020년 12월 달에 984개의 거래 건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게 조금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2023년 6월 달 데이터는 건수가 2000건을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2264건이 데이터 통계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7월 달 데이터 한번 뽑아봤거든요. 8월 12일 기준으로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분석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대구 지역의 7월 달 실제 거래된 건수가 1700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2000건 선이 붕괴가 됐어요. 뭐 뉴스에서 대구 지역의 거래 건수 2000건대를 회복해서 다시 거래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7월달 거래 건수는 1700건대입니다. 이미 2000건대는 붕괴가 됐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리가 지금 굉장히 또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금리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금리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는 7월 달 들어서 아파트 매수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뭐 팩트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직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에서 통계 데이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7월 달 데이터는 뭐 숫자로는 보여드리지 않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뽑은 자료상으로는 1700건대 정도가 나왔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모든 자료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구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대구 지역이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냐, 상승하지 않냐, 이거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어떤 거 보셔야 되느냐? 바로 미분양 통계하고 거래량 통계,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미분양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구 광역시 미분양 현재 상황인데 보시면 2022년 3월 달에 미분양 6,000건 정도 됐었는데 2023년 6월 달에는 11,000건을 넘어요. 그게 이제 전달 대비 좀 하락한 게 이런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미분양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안 팔린 아파트가 몇 개냐 이거예요. 대구 지역에 현재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안 팔린 아파트가 몇 개냐? 바로 요 이제 주황색 선인데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요거는 자, 요거 여기인데 자, 여기에 하얀색 숫자 11,409개라는 게 2023년 6월 달에 대구 지역의 전체 미분양 건수를 얘기하고 그 위에 주황색 작은 숫자 861건이 보이죠. 이게 뭐냐? 현재 6월 달 기준으로 대구 지역에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도 안 팔린 아파트가 바로 861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800채가 넘는 아파트가 현재 다 지어놓고도 못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공은 미분양이 있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왜? 완성된 아파트가 안 팔리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고 새 아파트를 사실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해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신규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공급량이 너무 많아요. 대구 같은 경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몇 건이냐? 5만 7천 건입니다. 대구 지역에 올해하고 내년 5만 7천 건의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5만 7천 건이면 상당히 많죠.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이 너무 많아요.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가 그걸 뒷받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남구 같은 경우가 2년 동안 2,900채가 입주 물량이 있고 달서구는 6,900채, 달성구는 2,720채. 그런데 동구 한번 볼까요? 동구가 올해하고 내년은 11,000여 채가 입주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동구에 아파트를 겁나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수성구 한번 볼까요? 수성구는 올해하고 내년에 7,000채 정도가 이제 들어와요. 이렇게 힐스테이트 만촌역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요거를 주로 분석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입주 물량이 많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 현재 경매 상황 한번 볼게요. 경매. 결국 아파트 선행 지표로 일컬어지고 있는 경매 지표가 어떤 상황으로 형성이 되어 있냐를 보시면은 현재 대구의 상황이 어떻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매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구 지역의 경매 지표를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난달까지 한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아파트가 10개 중에 몇 개가 낙찰이 되느냐? 7월 달에 38%가 낙찰됐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4개 정도가 낙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을 때.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 낙찰이 뭐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매각가율입니다. 매각가율. 현재 아파트가 1억짜리가 경매에 나오잖아요. 대구에서는 이 아파트를 평균 7,400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아파트 매각가율, 경매 매각가율 자료인데 보세요. 지난달
2023년 7월 달에 아파트 매각가율 지표는 74%입니다. 이 말은 1억짜리 물건이 나오면 7,400만 원에 낙찰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매에 나온 금액보다 더 높게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 보세요. 2021년 3월달 한번 보세요. 2021년 3월달. 이때는 경매 낙찰가율이, 매각가율이 120%였습니다. 1억짜리 물건이 나오면은 1억 2천만 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74%예요. 6월 달에 79%였는데 이게 더 떨어졌어요. 전달 대비 계속 낙찰율이 상승을 하고 있다가 7월 달에 더 떨어졌어요. 이 금리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7월 달은 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경매 물량 건수 한번 볼까요? 지금 대구 지역에 아파트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사실. 자, 보세요. 2022년 11월 달에 68건이었어요. 아파트 경매 물건이. 근데 6월 달에 147건, 7월 달에 132건이에요. 이미 매달 아파트 경매 물건이 100개가 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이거. 매달 100개가 넘는 아파트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지금 대구 지역에서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왜? 경매로 물량이 많이 쏟아지니까. 이게 통계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아파트 투기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현재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신혼부부라든가 뭐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기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경매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현재 대구 지역에 아파트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어요. 낙찰되는 것도 있지만 낙찰이 안 돼 유찰되는 것도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반드시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대구 지역에서 경매 쪽으로 눈을 돌려보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이제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꼭 여기 아파트 사라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통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구 지역에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실거래 가격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 지역에서 제가 이거를 조회계 2022년으로 좀 놓을게요. 대구 지역에서 아파트가 살짝 상승으로 돌아선 지역이 어디냐? 바로 달성군. 달성군은 보면은요, 정확하게 수치상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전달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게 보이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이 표가, 가운데 있는 막대 그래프가 전달 대비 상승했냐 하락했냐인데, 전달 대비 여기 같은 경우는 2023년 5월 달부터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달성군. 그리고 또 다른 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구. 중구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돌아선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구는요, 사실 6월 달에 상승으로 돌아섰다가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더니 하락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지난주에 상승으로 돌아선 지역이라 여기는 사실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상승 하락을 좀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대구 지역의 중구, 달성구, 뭐 수성구 아파트 실거래 가격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 실거래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거래 분석으로 넘어갈 건데, 가장 첫 번째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냐면은, 가장 첫 번째 거래 건수가 많은 아파트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
이 각 구를 대표하는 아파트다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200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한 2000년대 이후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을 선정했습니다. 거래 건수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아파트를 각 구별로 선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서구라든가 뭐 북구라든가 요런 데 아파트는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뺐고요. 제가 이 아파트 분석은 어디를 이렇게 했냐면은 달성군, 중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요렇게 제가 이 지역에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대구 지역의 아파트는 뭐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수성구가 가장 핵심 지역이라는 거 뭐 모르는 분 없잖아요. 대구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 이 수성구 아파트만 분석을 할까도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수성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거래 건수가 좀 많은 것도 같이 보여드려야 전반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수성구 말고 다른 것도 한두 개 좀 첨가를 했으니까는 여러분들 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달성군 분석 들어갈게요. 달성군의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바로 달성 화성 파크드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선정을 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달성 화성 파크드림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를 선정을 했고요. 달성군에 있고 2011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 2019년도에 거래 가격이 한 1억 6천? 뭐 1억 8천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억 안 되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 올랐는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가 않아요. 달성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크게 수요가 이제 금액이 그렇게 확 뛰기가 어려운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가격이 한 2억 초반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쭉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상승한 게 1억 8,500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달성군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뭐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달성군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대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 여기 이미 아파트 가격이 높지가 않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달성군을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는 중구도 말씀드렸죠. 중구도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다고. 자, 중구에 있는 아파트 설명드릴게요. 대신 센트럴 자이 아파트고요. 8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중구에 있고 2015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거래 가격이 2019년도에 5억 6천 정도 혹은 6억 초반에 거래가 됐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5억에서 6억 사이에 거래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코로나 시기에 얼마까지 가격이 상승을 하느냐? 7억 6천까지 가격이 뜁니다. 그러니까 5억대에서 7억대까지 뛰었으니까 한 2억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을 했냐?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가 2023년 1월 달인데 3억 9천까지 가격이 떨어져요. 3억 9천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살짝 회복을 해서 얼마까지 올라왔느냐? 바로 5억 1천만 원까지 회복을 했어요.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대구 지역의 모든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현재 모두 2019년도의 아파트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상승했던 모든 가격이 이미 다 꺼졌어요. 거품이 다 꺼졌어요. 코로나 거품은 이미 다 꺼졌어요. 대구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올랐다고 하더라도 2019년 이전 가격보다 이미 더 하락이 됐었어요. 왜? 자, 2019년도에 보면은 5억 6천만 원의 거래가 됐던 게 지금 이번 달에 5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됐었어요. 마지막에. 2019년도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더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중구에 있는 아파트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이라는 곳인데, 저는 사실 여기 이름 처음 듣는데 이런 곳이 있나 봐요. 근데 거래 건수도 좀 많고, 그리고 좀 인기가 있는 아파트 같아요. 85제곱미터고 201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게 2019년도에는 4억 9,200 정도의 거래가 됐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코로나 때 한 6억 3천까지 올라갔는데 쭉 한 3억 6천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게 얼마냐? 4억 4,900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나 이전 가격보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가격이 약간 최저점 대비 회복을 하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가격은 떨어져 있고, 아니,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현재 상승하고 있다고 보긴 약간 어려워요. 왜? 보시면 이미 한 4억 3천대의 그대로 가격대들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4억 3천대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억 5천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4억 3천대 계속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전세를 보시면 전세 계속 빠지고 있는 거 보이죠? 전세가 코로나 때 뭐 한 5억 2천까지 올라가 있던 그 가격대가 현재는 전세 가격이 2억 7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세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좀 어려워요. 전세도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 빨간 선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자, 다음 아파트 넘어갈게요. 이번엔 드디어 수성구 아파트입니다. 수성구. 대구는 사실 수성구가 뭐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수성구를 떼놓고는 대구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성구는 제가 한 3개 정도는 분석을 할게요. 이편한 세상 범어고 85제곱미터고 2015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입니다. 자, 이게 2019년도에는요, 5억 5천에서 한 6억 사이, 6억 약간 넘는 금액으로도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5억 8천에서 한 6억 4천, 요렇게가 이제 2019년도에 형성이 되어 있던 가격이었는데, 요겁니다, 여기.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이게 얼마까지 상승하느냐? 10억을 넘어요. 엄청 뛰죠? 한 2배 뛰죠, 2배. 워낙 많이 뛰어서 10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1년부터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얼마냐? 5억 6천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6억 2,700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한 5억 2천, 5억 9천, 6억 2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편한 세상 범어도 가격이 2019년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현재 그렇게 거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거래가 집중이 되어 있죠. 여기 거래량은 좀 올라와서 코로나 시기 때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점들이 별로 없는데 가격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실구매자들이 한 5억 후반대 가격대에서 많이 달라붙었어요. 이건 실구매자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수성구의 다음 아파트 한번 볼까요? 수성구의 롯데캐슬 더 퍼스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대구시장 관사로 쓰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장님 이전에 있는 시장님 때 대구시장 관사로 쓰였던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좀 세요. 그리고 이게 생활 환경도 좀 괜찮고 뭐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세요. 그런데 여기 뭐 가격 한번 볼게요. 그냥 이제 수성구에 있는 거고 2015년도에 지어진 건데 2019년도에 거래된 금액은 6억 9천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 때 10억까지 뛰면 10억 6천까지 뜁니다. 현재 마지막 거래된 금액은 6억 5천. 여기도 이미
코로나 이전 금액대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 달에 같은 경우, 3월 달 같은 경우 한 5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뭐 좀, 이게 한 7억까지는 상승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약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은 보이고 있다. 보세요. 그대로 뭐, 여기, 2021년 5월 달에 10억까지 올랐다가, 2023년 2월에 5억 4천까지 떨어진 아파트들이 4월 달에는 6억 4천, 5월 달엔 7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마지막에 거래는 한 6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은 좀 멈췄다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파트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대구 수성구에 있는 메트로팔레스 3단지 아파트인데 85제곱미터고 200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달 같은 경우 4억 6천에 거래가 됐던 아파트입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코로나 시기 때 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얼마에 거래가 되느냐? 6억 9천에 거래가 돼요. 그런데 얘가 코로나 시기에 거래가 완전히 끊기죠? 거래가 완전히 끊기고 나서 최근에 좀 거래가 있긴 있는데 사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3억 9천에 5월 달에 한번 거래가 됐고 그리고 6월 달에 4억에 좀 거래가 됐었고 7월 달에 4억 1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7월 달에도 4억 3천에 거래가 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도 코로나 이전 때 가격으로 다 떨어졌어요, 이미. 그리고 이 메트로파리 3단지 같은 경우도 4억 초반대나 약간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85제곱미터 같은 경우 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번엔 달서구로 넘어가 볼게요. 달서구. 달서구 같은 경우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가장 거래량이 많아서 제가 이 아파트를 뽑아봤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 3월 달에 한 5억 초반에 이렇게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코로나 시기에는 많이 뛰죠. 7억 2천, 한 2억 정도 뜁니다. 2억 정도 뛰었는데 얘도 쭉 하락해요. 쭉 하락했다가 최근에 약간 상승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거래 금액이 좀 상승을 했어요. 거래 금액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한 이유는 2019년도 가격보다 워낙에 떨어진 가격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볼까요? 2023년 1월 달에 3억 7천까지도 빠졌던 아파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4억 8천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됐어요. 4억 8,800에 7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한 거래가 대개 여기 이렇게 여기 형성이 되어 있는데 4억 후반대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달서구 그리고 그 다음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가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아파트인데 85제곱미터고 201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여기가 얼마에 거래가 됐냐? 4억 2천에 거래가 돼요. 그리고 코로나 상승기 때 얘가 6억 2천까지 한 2억 정도가 오르는데 얘가 하락기 때 쭉 빠져요. 그죠? 그리고 다시 요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의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냐? 4억 초반대입니다. 여기도 하락폭은 멈춰서 약간 거래량이 늘면서 여기 보이죠? 약간 가격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격의 상승을 했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 가격이에요. 왜? 코로나 이전보다 한 7천만 원 정도 떨어진 가격으로 올해 초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붙어서 현재는 코로나 이전 때 가격으로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4억 4천만 원 금액대까지는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4억 4천이라고 해봐야 코로나 이전 가격입니다. 여기도 코로나 거품은 이미 다 꺼졌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동구 한번 볼게요. 동구. 동구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태왕 메트로시티 2003년도에 지어진 건데, 자, 뭐 2019년도에 2억 7천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뭐 오른 건 제가 보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얼마냐? 2억 1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금액이 더 떨어졌어요. 현재 여기 같은 경우 금액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태형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가격이 훨씬 더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현재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태형 메트로시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약간 싼 가격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긴 잘하면은 태왕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는 아직 1억대에 거래가 된 건 없는데, 잘만 하면은 한 1억대에도 아파트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지금 현재 2억 초반에 아파트가 나오죠. 2억 400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으니까, 뭐 이제 가장 낮은 금액이 2억 400, 요 정도 금액인데, 딱 한 2억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 태왕 메트로시티라고 지금 생각이 되네요. 동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금액이. 자, 오늘 마지막 동구에 있는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 85제곱미터 2013년도에 지어진 건데, 코로나 이전에 4억 원대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입니다. 한 4억 혹은 3억 후반 요렇게 거래가 된다는 아파트예요. 여기 요건데, 얘가 코로나 때 5억 1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하락하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게 얼마냐? 3억 8천에 마지막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하락폭은 줄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딱 한 3억 후반대 금액대에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금액들이. 자, 제가 오늘 대구 지역의 아파트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제가 대구 지역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구 지역의 통계를 보니까, 대구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 혹은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요 정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구 지역은 거래 건수가 좀 오른다, 내린다, 이거 상관없이 미분양과 준공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아파트 금액이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는 미분양, 특히 준공업 미분양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절대 상승을 할 수 없어요. 거래 건수도 더 이상 상승하기가 어려워요. 2,000건대 이상을 더 이상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대구 지역이 과연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구 지역의 인구 통계입니다. 대구 지역의 인구 통계인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대구 지역은 현재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2011년도에 대구 지역 인구가 250만이었는데 작년에 230만, 20만 정도가 줄었어요. 20만 정도, 정확히 20만 아니 한 15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15만 정도가 줄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숫자가 뭐냐면은 20, 30대 인구입니다. 20, 30대 인구.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요. 20, 30대 인구가 2011년도에 71만 9천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57만이에요. 엄청 많이 줄었죠. 한 71만에서 57만, 한 15만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예전에는 대구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수성구의 학군 때문입니다. 수성구 학군.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에서 서울대학교로 학생들을 가장 많이 합격시켰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뭐 제주도 다음으로 서울대 많이 입학시켰다고 하니까요. 수성구에서. 그런데 그래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수성구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커다란 백화점 같은 경우도 대구의 시장성을 보고 뭐 롯데백화점이니 신세계백화점이니 현대백화점이니가 대구로 들어왔잖아요. 대구 지역에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때 대구 지역의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대구 같은 경우는 그때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재개발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요. 여러분들 대구 가보시면 알잖아요. 저도 대구 가봐서 아는데, 저도 대구에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대구 보시면, 대구에는 여기저기 보면은 모두 다 아파트 건설 현장이에요. 한두 달 지나면 저기 이미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바뀌어 있어. 다 재개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인구는 계속 빠져요. 그리고 20, 30대 인구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사실은. 10년 사이 한 15만 정도, 이제 15만 정도의 20, 30대 인구가 줄어든 건데, 굉장히 많은 인구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대구에서는 20, 30대 인구가 계속 많이 빠지고 있죠. 이건 뭐 지방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대구에 이렇게 20, 30대 인구가 계속 빠진다는 건 뭐냐? 대구에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 30대 인구가 이렇게 계속 빠지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때도 2010년대 초반에도 인구가 빠지는 상황이었지만은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도 안 좋아요. 그런데 미분양은 많어. 인구는 자꾸 빠져.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대구 지역.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는 이상. 또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지역의 거의 모든 아파트가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떨어졌구나, 코로나 이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게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금리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해가지고 대구 지역의 아파트는 결국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경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경매. 대구 지역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경매 물건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낙찰가율이 계속, 매각가율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낙찰이 안 되는, 유찰되는 물건이 많다는 얘기다 보니까는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해요. 경매 나오는 물건이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이 시장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를 매수를 해도 좋은 물건을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경매로 들어갔을 때 조금 이득을 보기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 지역에서는 한번 경매를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은 판단이 되지 싶습니다. 반드시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경매 쪽도 한번 꼭 알아보시고, 근데 섣불리 경매를 갔을 때 또 손해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몇 달 정도 반드시 좀 열심히 경매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특히 권리 분석에 대해서 치밀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아파트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때 경매로 꼭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중에서 이제 대구 지역의 아파트 분석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구의 거의 모든 아파트는 코로나 이전 혹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미분양은 쌓여 있는 상태. 준공급 미분양도 쌓여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분은 어떤 식으로 아파트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있는 자료를 다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거 하나는 반드시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아파트가 상승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혹시 뭐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시고 대구 아파트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언론 기사 혹시 뭐 접하셔서 다시 좀 이 아파트가 가격이 뜰 거라고 생각하셔서 섣불리 들어가신다면은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요, 미분양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절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대구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